이게 지금 난리예요. 공무원 합격은 에듀윌 많이 이제 이런 표현 많이 했는데 공무원 합격은 아니다. 권성동이다. 이제 이런 조롱 섞인 표현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대통령실 꽂아넣기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꽂아넣기가 왜 문제냐는 윤 정권이라는 비판 섞인 기사가 한겨레 보도로 나와 있고요. 바로 대통령실 채용을 청탁한 우아무개 씨의 아버지가 지역구 선거관리위원이라는 사실도 문제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이런 반응을 지난 주말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모양이지요. 아빠와 또 아들은 별개다. 그러면 또 전 정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여러 측면에서 해명이 아무튼 문제가 되고 있어요. 뭐 김영란법 위반이라든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요. 다음 기사요. 한겨레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사례. 그동안에 이제 순차적으로 있었던 사례들을 좀 정리했는데요. 윤 대통령 부부의 지인인 이원모 인사부서관 부인의 그 문제, 그리고 최아무개 선임행정관, 윤 대통령 외가 육촌, 황아무개 행정관, 윤 대통령 지인 아들, 안아무개 행정요원, 여기 이제 관뒀죠. 극우 유튜버 안정권 대표 누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우아무개 행정요원, 윤 대통령 권성동 지인의 아들. 이제 이 문제가 왜 거론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튼 상세하게 좀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의식이 없다라는 지점을 한겨레가 보도를 하고 있고요. 다음 기사. 경향신문은 조금 따갑게 이건 집권 여당 리스크가 된 원톱, 즉 권성동 원내대표 겸 직무대행에 대한 비판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리더십이 불안하다. 한국일보 100일 평가를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당 내용을 수습한 거는 점수를 줄 수 있는데 여전히 이 리더십이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영남일보의 보도 국정조사를 하자, 즉 강제 북송이나 여러 이제 여당이 제기했던 문제 국정조사 받을 테니까 사적 채용 함께 국정조사 하자까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잠시 뒤에는 지지도 여론조사 관련돼서 저희가 상세하게 분석을 해볼 텐데 이런 측면들이 계속해서 지지도에 안 좋은 영향을 그동안 끼쳐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보면 국정평가가 32%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의 이유, 부정의 이유를 묻습니다. 부정평가라 한다라고 응답했던 분들 중에서 26%가 인사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처음에 이제 대선 끝나고 처음에는 청와대 이전 문제로 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 인사 문제를 좀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지적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는 것은 이제 결국 고집으로밖에 읽힐 수가 없는데 이제 검찰 인사, 주변 인사. 사실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 입문할 때 또 당선된다라면 예상되는 리스크, 퍼시브드 리스크, 예고된 악재였어요. 왜냐하면 정치 입문 경력 자체가 짧잖아요. 지금 인사들이 보면 다 흔히 말해 일로 만난 사이들이거든요. 그래 보니까 편한 사이. 누굽니까? 한 라인으로는 검찰,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주변에서 도와줬던 사적 인연.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다 우려를 했어요. 근데 현실로 그게 드러났다는 거죠. 검찰 인사 바톤을 넘기니까 이제 주변 인사로 되는데 권성동 직대가 지난 주말 굉장히 세게 좀 적극 진화에 나섰어요. 대통령을 차단하고 내가 했다. 근데 그 말에 또 이제 이를테면은 국민들의 어떤 감수성, 그 청년들의 어떤 현실과 정서하고는 동떨어진 발언들이 굉장히 세게 나와서 아마 이 불씨는 이번 주까지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뭐 나중에 지지율 이야기하겠지만 역시 이번 주 대통령 지지율을 주 초부터 월요일부터 좀 무겁게 발목 잡을 요인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 존경하는 배종찬 소장께서 풍부하게 이야기하겠지만 발언의 내용이라든지 파장은 어쨌든 이 발언 좀 길게 갈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제 조금 그 여당 내부에서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끼리 뭐 지적을 권성동 원내대표는 받아들인다, 장제원 의원의 지적 받아들인다, 뭐 이제 이런 그 그림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내부에서 어쨌든 심각한 인식을 누군가 조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행보들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심각하죠. 이게 이준석 다음은 권성동이다. 그러면 이제는 권성동 다음은 누군가? 그러니까 자꾸 뭔가 좋은 일이, 기쁜 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집권 여당을 걱정하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인사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는 이해 충돌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역구에 있는 선관위원회 아들을 대통령실에 그러다 보니까 노량진을 왜 가? 에듀윌을 왜 들어? 성동희 형님 만나면 되지. 재원이 형님 만나면 되지. 네. 이런 식이 돼버린다면 이건 큰일 날 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조선시대에도 가장 공정했던 게 뭐냐? 최민희 기자, 우리 조선시대 때의 과거 시험에 응시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한 10명 뽑는 그 과거 시험에?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한 100명 정도 되나요? 수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왜? 과거 말고는 예. 등용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공정한 게 과거였어요. 근데 지금도 제일 공정한 게 공무원 시험이고 입시잖아요. 예. 입시도 망가졌다. 지금 공무원 시험도 망가지기 일부 직전이 됐네요. 그 이야기는 뭐냐?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불공정이고 뭘 상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지지율이 안 좋은데 지지율 더 떨어져.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장제원 의원과 지난주에 일식집에서 지하 1층이에요. 네. 아는 집이에요. 네. 맛있긴 해요. 배 소장님이 아시는 맛있는 집이에요. 이게 예, 맛있는 배철호 의원님도 아는데 그렇죠. 거기서 밥을 좀 사주시지. 우리 존경하는 배. 하여튼간에 이 식당에서 나오는데 두 사람의 대화를 풀어보면 예. 이 대화를 풀어보면 두 사람은 감정이 사그라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는 내부의 이 권력 다툼, 예. 이해 다툼. 근데 대통령 지금 임기 2달 갓 지났는데 이런 짓 할 때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총체적 난국이다. 예. 지금 우리 리얼미터 조사는 32%요. 32%인데 저는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발표되는 조사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대로 되면 왜? 2030이나 학부모들이나 노량진에서 지금 애들 보내서 공부시키고 있는 국민들 이게 뭐야? 스픽스에서만 바른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저는 지지율에 치명타다. 네. 핵폭탄이다. 네. 라는 생각이 오늘 뭐 수습 국면에 들어가려고 서로 이제 지적하고 또 수용하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 그 수습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기사 몇 개 더 소비하고 바로 이제 오늘의 여론 가도록 할 텐데 국정조사 하자고 지금 나오고는 있어요. 뭐 대구신문 보도인가요? 대구신문 보도 보면 권성동 불공정 채용 잘못된 프레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이제 일부 언론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이제 나온 발언이고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양쪽 다 받겠다 이제 이러는 건데 실제 뭐 국정조사로 갈 가능성은 뭐 커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비판 중에 하나는 조국 딸을 수사했었던 윤석열의 공정이 무엇이냐라는 비판은 아마 일반 대중들한테 좀 뼈아프게 다가올 것 같기도 합니다. 국민일보의 보도, 강릉 선관위원, 이 선관위원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유심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선관위원의 아들입니다. 아들의 채용 논란에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공사다. 이번엔 또 언론 탓, 야당 탓 이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일보의 보도 마지막으로 보죠. 사적 채용 비선 논란 어민 북송 동시에 국정조사하자. 이제 역공에 지금 나서고 있는 야당의 모습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오늘의 여론 순서로 바로 넘어갈 텐데요. 오늘자 10시에 발표가 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아까 잠깐 우리 배종찬 소장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아까 우리가 한국갤럽은 32였는데요. 지금 리얼미터는 33.4. 7월 첫째 주에 비해서 더 떨어졌고요. 당연히 부정평가는 더 높아졌습니다. 63.3이네요. 아니 근데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여기 위원님이 계시니까 좀 궁금한 게 네.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조사거든요. 7월 11일부터 저는 15일은 지난주. 15일 결과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위원님. 네. 15일 마지막 날. 금요일 결과요? 그러니까 그 30 초반이었습니다. 금요일도요. 그때도. 예를 들면 의미는 반등이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어제 작업했었는데 일단 몇 가지 우리 스픽스 우리 구독자들에게만 드리는 재미있는
그 유니크한 포인트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보통 지지율은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출렁거리면서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조정이라고 하죠. 예. 그 주식 용어에서는 지지선이라기도 하고 저항선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조정 없는 하락입니다. 출렁거림 혹은 버팀목 없이 그냥 슬라이딩 타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부정평가가 지금 60 넘어가고 있는데 예.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런 지난주에 했던 대폭 큰 폭의 하락이 있었거든요. 리얼미터 네. 조사는 주간 단위 조사고 2,500명 조사입니다. 네. 주간 단위 2,500명에서 6, 7% 하락했다는 것은 네. 원데이, 투데이 조사, 1,000명 조사하고 비교하면 낙폭을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수준의 큰 것인데 네. 그렇다면 이런 큰 폭의 하락이 있으면은 보통 이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으로 이제 대통령과 이제 여당은 그 수습 방지책을 내고 지지층도 야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 결집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 정상적 당연한 패턴인데 예. 이번 주 조사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결집마저도 없었다. 네. 이번 주 조사에서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떨어지고 보수층에서도 떨어졌어요. 아, 심지어요. 결집이 없었다는 거죠. 결집이 없었기 때문에 더 슬라이딩 저기 이제 내리막길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파열된 현상이다. 예. 그렇게 좀 쉽게 보여지고요. 얘기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나 이제 기존에 있던 소위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조차도 아 이거는 좀 불편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여기서 더 인식이 있나 밀리면은 큰일 나겠네. 여기서라도 뭐 좀 뭐 마뜩 참고 좀 뭐 일부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모여서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라는 부분이 그것마저도 있잖아요. 사라졌다. 요 압주 특징이 뭐냐면은 그 통평가가 당 지지율보다 밑에 떨어졌다. 예. 분리해서 보더라가 지난주에 큰 특징이 나면 이번에는 아, 결집 우리 모여서 지켜야지. 예, 이거 뭐 버텨서 우리 좀 흐름을 좀 막아야지. 예. 그런 것들도 없었다가 저는 이번 주 제일 큰 토픽 보고요. 예. 특히 보통 지지율이라는 게 몇 단계 그 단계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상대 진영 야권도 붙죠. 기대감에.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처음에 떨어지죠. 두 번 그리고 나서 2단계가 뭐냐면 상당히 긴 교착 국면입니다. 네. 그때는 중도층과 무당층의 스탠스에 따라서 그 등락을 반복하면서 쭉 이제 상단계가 이제 교착 국면이 길어지고 예. 마지막 3단계가 뭐냐면은 자기 진영 내 예. 당 지지층 내에서도 빠지면서 이제 훅 하고 말라가는데 네.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두 달여 사이에 네. 1, 2, 3단계를 동시에 뭐 짤 보듯이 예. 그 압축하듯이 쭉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상황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배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네. 마지막 말씀 지금 지지율이 곧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한테 시청률 잡히는 거 아니냐. 그 말까지 나오는데 여튼 이상한 지지율 윤앤힘입니다. 아 그렇군요. 배종찬 선생님. 저는 이게 부정평가에 좀 주목을 그렇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예. 역대 대통령도 이렇게 긍정 지지율이 하락하더라도 예. 보통은 부정평가가 저 정도로 높지는 않아요. 어. 그러니까 30%대 긍정이라도 예. 부정은 한 50%대 초반이야. 네. 그 이야기는 중간지대가 있는 거예요. 네네. 무응답층이. 네네. 그래도 좀 더 지켜봐야지. 어떻게 예. 임기 2달만.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국민들이 빨리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그래프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지금 자 붉은색이 부정입니다. 네. 6월 셋째 주에 45.4인데 거의 20% 가까이 불어났잖아요. 63.32. 저렇게 급하게 안 가요. 그러니까 조금 뜸을 들여요. 부정평가는 임기 초반에는. 네. 근데 저렇게 빨리 갔다라는 것은 지금 인사 문제를 우리가 오늘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정답은 지금 리얼미터도 지금 사진을 바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맑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 지난 주권 그랬습니다. 이거를 네. 아마 우리 배 위원님, 수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바꿨지 싶은데 아니 지지율이 저렇게 하염없이 날개 없이 출하는데 대통령이 웃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좀 더 비장한 사진이 들어갔어야죠. 지금 이 사진도 문제야. 더 비장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태를 수습할까? 그 비장미가 담겨 있는 대통령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스펙스에서 사진은 안 줬구나. 그래서 이 대통령이 지금 부정평가에 저는 주목하는 것은 이것은 왜냐? 중간지대가 없다. 그런데 왜 이게 더 두려운 수치냐 하면은 8월 28일에는 지금
이재명 의원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것도 당 대표로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러면 또 한 번 윤명 대첩이야. 그럼 윤명 대첩이 언제까지 가겠어요?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면 네. 네네. 2년 동안 윤명이야. 음. 그럼 대통령 국정 운영 되겠어요? 음. 그러니까 빨리 지지율을 안 높이면 안 돼요. 여소야대 국면에. 이건 교과서 중에 교과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걸 모른다? 이건 절대적인 위기인 거죠. 국정 지지도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국정 동력의 어떤 기반이 되기도 하고 그 민심의 척도이다 보니까 대- 매우 중요할 텐데. 대통령제